중학교 2학년 성취도 테스트에 대한 설명을 해볼게.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먼저 분수를 유한소수로 바꾸는 그런 문제 유형이야. 유한소수가 되기 위해서는 분모가 10의 거듭제곱이어야 돼. 그리고 10의 거듭제곱은 2와 5의 거듭제곱이 서로 같은 크기여야 돼. 그래서 이 규칙에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20분의 13이야. 소인수분을 하면 2의 제곱 곱하기 5는 13이 됐을 것이고 2의 거듭제곱이 2니까 5도 거듭제곱을 2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은 1이잖아. 그래서 5를 한 번씩 더 곱해줄 거야. 기억은 당연히 2의 제곱이었겠지. 따라서 니은과 디귿은 같은 숫자가 들어가야 돼. 그렇다면 이 숫자가 넘어갈 때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니까 100으로 바뀔 것이고 얘는 13 곱하기 5, 65가 됐을 거야. 따라서 100분의 65는 0.65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거기서 알맞은 답을 찾아줘. 그 다음 정수 A와 B에 대해서 B분의 A 형태가 될 수 없는 것을 묻고 있어. 분수 형태, 분수라. 우린 얘를 유리수라고 생각해도 괜찮다 그랬어. 분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숫자들은 모두 유리수라고 생각해도 돼. 따라서 유리수가 아닌 것들. 유리수에는 뭐가 있어?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고, 정수에는 다시 자연수, 양의 정수와 그 다음에 영과 그리고 음의 정수가 있죠. 그렇다면 유리수와 반대가 되는 무리수들이 있을 텐데, 이 무리수는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루트를 쓰고 있는 애들과 그 다음에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와 그리고 대표적인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인 원주율 파이가 있어. 그래서 유리수가 아닌 것들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이렇게 한 3가지 정도가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무한소수라는 얘가 나왔으니까 잠깐 다시 한번 소수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보면, 소수는 다시 나뉘어. 무엇으로 나뉘냐면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나뉘어. 무한소수는 다시 순환소수와 방금 봤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있는데, 이때 유한소수는 분수로 가능하고 얘도 분수로 가능하지, 얘는 반대로 분수로 불가능해. 그러니까 우리 안 배웠겠지. 그래서 분수로 가능한 얘네들을 우리 뭐라고 불러? 유리수. 그럼 분수가 불가능하니까 얘네들은 무리수, 얘네는 무리수라고 부르게 되죠. 서로 간에 연관성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좀 내용 정리해줘. 그 다음 3번 보도록 합시다. 네모 안에 들어갈 숫자가 가장 큰 것은 하나씩 비교 한번 해보죠. A3, 5니까 A의 8제곱이 됐을 것이고요. 얘는 X의 9에다가 네모를 뺀 게 2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얼마여야 돼? 7이어야 되겠지. 7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었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다 찾아주면 될 것 같아. 얘도 A의 5 곱하기 네모가 A의 20이니까 5 곱하기 네모가 20이 되는 숫자들. X의 7제곱 나누기 X에 대한 네모 제곱이 1이길 바라지. X의 7 빼기 네모니까 그때 X의 0제곱이 1이라고 했던 것도 알아두면 좋다 그랬어.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것들. X의 0제곱은 1이다라는 거랑 X의 마이너스 N제곱은
x의 n제곱분의 1이라는 것. 물론 이 공식을 쓰려면 밑은 무조건 양수여야 되는 단서는부터 참고해 주세요.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나누기 a네. 그럼 8x 6제곱 y 10제곱에 곱하기 a분의 1로 바뀌었을 거고 2x 세제곱 y 제곱이야. 양변에 똑같이 a씩을 곱해 주시면 그렇죠? 왜냐면 우리는 a를 구할 거니까. 결국에 a는 8x 6제곱 y 10제곱에 나뉘어지겠죠? 이렇게. 그지? 따라서 정리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약분 될 거고요. x 세제곱, x 6제곱이니까 약분되고 나면 6제곱 중에 3개만 남을 거고요. y가 10개이고 y가 2개 있으니까 지워지면서 8개만 남았겠죠. 따라서 a 값은 4x 세제곱, y 8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겠죠. b 나누기 c는 b 나누기 a가 c라면 얘는 a는 c분의 b가 된다. 또는 a분의 b가 c가 됐었을 때 얘가 1분의 c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서로 등호 사이에 서로 분수가 있을 때는 서로 x자끼리 곱하는 것이 같다라는 성질을 사용을 해서 a는 c분의 b라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는 연산 능력이 있으면 조금 더 쉬웠을 거라고 생각해.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 없는 것. 유한소수가 되려면 아까 우리가 1번 문제에서 봤듯이 2와 5의 거듭제곱이 필요해. 그렇기 때문에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뿐이어야지 유한소수가 되겠지. 그럼 여기에 사용되는 단서는 반드시 기약분수여야 돼. 2나 5 이외에 다른 소인수가 있더라도 혹시라도 분자와 약분이 되면 2나 5만 남는 경우가 똑같으니까 유한소수가 될 조건은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뿐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3 있다 라고 생각하지만 약분돼서 사라지겠죠. 그렇게 되면 얘는 2 곱하기 5분의 3이니까 유한소수로 나타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약분 상태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2와 5뿐 아니에요. 2나 5뿐이죠. 2만 있어도 괜찮고 5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3 계산하시면 21, 73, 21. 그죠? 따라서 얘는 5의 제곱분에 3만 남게 되는데 5만 있더라도 얘는 유한소수로 가능하죠. 아까 봤지만 똑같이 2의 제곱씩 곱해주면 되니까. 참고 삼아서 이런 얘기도 한번 나눠볼까요? 소수 첫 번째 자리부터 순한 마디가 시작될 조건 뭐였지? 얘는 기약분수 상태에서 분모의 소인수에 2나 5, 2와 5가 없어야 돼. 잘 기억해놔. 당연히 2와 5가 있고 다른 소인수도 있다면 그렇다면 소수 둘째 자리부터 또는 소수 셋째 자리부터 순한 마디가 시작되겠지. 이것도 참고해서 기억해놔. 그리고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6번 문제입니다. 유한소수가 되어야 되는데
분모의 소인수, 기하분수 상태에서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만 있어야 되는 거니까 140을 소인수 분해하고 나면 2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분의 11이 됐을 거야. 곱하기 a. 그렇다면 얘를 봤었을 때 너는 무한소수처럼 보이는데, 그쵸? 누구 때문에? 여기 7 때문에. 따라서 a가 해야 되는 역할은 7을 약분시켜야 되는 거니까 얘를 7의 배수여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따라서 7의 배수 중에 가장 작은 자연수는 무엇일까? 고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환소수의 대소관계를 묻고 있는 문제가 나와. 이거는 이 형태는 보통 순환소수가 나오면 보통 반사적으로 분수 형태로 나타내는 게 옳기는 한데, 그런데 이 대소관계를 나타내는 경우는 분수 형태보다는 소수 형태로서 이것을 배열해서 찾아주는 게 좀 더 수월해. 무슨 말이냐면 0.08땡과 0.08의 대소관계라면 0.08땡은 888이 반복되고 있는 숫자이고 0.08은 0.08인 거니까 소수 정수분 똑같고 소수 첫째 자리 둘째 자리 똑같은데 소수 셋째 자리의 위의 수는 8, 아랫수가 없다는 얘기는 0이란 얘기니까 얘가 더 큰 수라고 얘기할 수 있었겠죠. 이렇게 비교를 해달라는 얘기야. 뭐 3번 같은 경우 비교하는 방법은 없겠지. 3번은 당연히 1점대고 얘는 2점대니까 당연히 2가 큰 거고 비교해주면 좋을 것 같아. 0.70땡, 0.7땡, 0.707070, 0.7777 정수분은 똑같고 소수 첫째 자리까지 똑같아. 소수 둘째 자리에서 차이가 나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번엔 아래 게 더 크겠다. 상황 봐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줘. 넘어가도록 하죠. 이제 지수 부분으로 넘어가는데요. 수업 시간에도 이런 유형의 문제를 많이 질문 받았던 것 같아. 지금 문제 만드신 분이 4, 8을 굳이 쓰진 않았을 거라고.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 2의 거듭제곱이라는 거지. 4는 2의 제곱에 5제곱이 a라는 거고, 결국에는 a라는 놈은 2의 10제곱이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그렇다면 8이라는 놈은 뭐니?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2의 세제곱에 10제곱분의 1이 됐을 거고, 얘는 2의 30제곱분의 1인 거야. 그런데 이 수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으로 변형을 시켜줘야 되겠지. 그래서 눈에 보이는 조건은 2의 10제곱에 세제곱분의 1이니까 2의 10제곱은 a가 됐을 것이며 a 세제곱분의 1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정답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죠? 넘어갈게요. 이번엔 9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보통 이런 복잡한 계산을 할 때 소괄호 풀고 그 다음에 중괄호 그 다음에 대괄호 순서인데 그 사이사이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과정이 동유항 정리야. 천천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소괄호 풀어볼까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7y에다가 동유항 계산하시면 얼마죠? 플러스 1x 마이너스 13, 미안합니다. 여기가 y죠. 마이너스 13y가 됐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중괄호 안에 남아있는 앞에 마이너스가 또 있죠. 마이너스 x 플러스 13y가 됐을 것이고, 괄호 밖으로 나오고 보니 3y가 또 있네. 그래서 식을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x에 플러스 16y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6y니까 a 값이 얼마인지 짐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보죠. 10번 같은 스타일의 문제는 정말 많이 나오고 우리가 좀 잘 아는 형태입니다. 한번 해보죠. (120을) 소인수분해 해주시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분의 a고, 얘가 유한소수란 얘기니까 a는 3의 배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기약분수로 나타내면 7인 거니까 얘는 3의 배수라서 3으로 약분되고 나면 이 숫자가 7이 남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조심하셔야 될 것은 K값이 7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 예를 들어서 7이 아니라 14라고 하더라도 얘가 약분되고서 그쵸? 2로 약분되고서 분자가 7로 남을 수 있을 거란 말이야. 따라서 3의 배수면서 약분되고도 7이 남아야 된다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A라는 숫자는 3을 약분돼야 되는 거니까 3의 배수이면서 그리고 7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7의 배수인 숫자. 다시 말하면 21의 배수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식을 정리해 보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분의 A에서 A 값은 21의 배수다. 그럼 21의 배수 중에서 50 이상 있는 숫자를 찾아보는 거죠. 그 다음에 21의 배수 중에서 21 곱하기 1, 21 곱하기 2, 21 곱하기 3, 21 곱하기 4, 21 곱하기 5, 뭐 이런 숫자들. 얘 제외하고 얘 안 되고 얘 안 되니까 결국에는 21 곱하기 3이냐 21 곱하기 4냐가 관건이 되겠네요. 두 개를 직접 비교해 봅시다.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분의 21 곱하기 3이라면 3이 약분되고 그치? 그 다음에 남는 건 마찬가지인데 하고 나면 뭐가 돼? 21이 남게 되는 거니까 안 되겠다.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분의 21 곱하기 4가 된다면 약분이 되고 나면 7이 남고 여기는 4도 2의 세제곱 8과 약분되니까 2 곱하기 5분의 7만 남는 형태가 되겠죠. 따라서 얘도 안 되고 정답이 아니라 B값은 21 곱하기 4가 되는 거겠지. 그리고 얘는 결국엔 10분의 7이 됐을 테니까 B값은 10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얘가 B값이죠. 그래서 최종 정리해보면 21 배수인데 이 숫자에서 A값은 21 곱하기 4이어야 얘가 10분의 7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된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A 값이 바로 얘가 됐을 것이고 그때의 B 값은 얘가 됐을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다시 한번 잘 정리해 주세요. 7분의 3을 소수로 나타내면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는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 99분의 23 이렇게 뻔한 형태들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죠. 이런 것을 제외하고 나서는 직접 다 나누어서 소수로 나타내어 주세요. 그래서 실제로 소수로 나타내 보면 얘는 0.42857일이 반복되는 숫자가 됐을 겁니다. 계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해. 그렇다면 0.42857일 42857일 42857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을 텐데 이 숫자 중에서 우리는 뭘 원하고 있는 거냐면 100번째 짜리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100이라는 숫자를 6개의 묶음이 몇 개 있는지 알아보면 16이 됐을 것이고 96이 되면서 나머지가 4가 되겠죠. 그렇다면 얘네들을 이 42857일이 6묶음이 있을 것이고 총 16묶음이 있을 것이고 16번째 묶음 이후에 17번째 묶음에 4개 숫자 4, 2, 8, 5까지가 걸린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4 더하기 2 더하기 덧셈이 아니죠. 2가 나오는 횟수니까 총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서
16번째까지 올 것이니까 16번에다가 여기에서 28571에서 2가 있겠죠. 그래서 더하기 2까지 계산해 더하기 한 번까지 더 계산해 주시면 17번이 나오는 거죠. 근데 보통은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합도 물어볼 수가 있죠.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답 우선 얘고요. 7분의 3을 10분의 x1, 10분의 x, 10의 제곱분의 x2, 10의 세제곱분의 x3 이렇게 표현됐을 때 10의 100제곱분의 x의 100제곱이 표시가 된다고 한다. 이때 x1 더하기 x2 더하기 x100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로 나오죠. 그렇다면 전에 얘기했듯이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지금 얘네들이 각각에 대한 소수 자릿수가 나타내지기 때문에 이거는 이러한 놈들이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얘네들 다 더해달라는 거죠. 이것이 마찬가지 16번 있고 그 다음에 4 더하기 2 더하기 8 더하기 5가 정답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에 따라서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도록 합시다. 12번 문제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영상을 잠깐 멈춰두고 곰곰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지면 되겠습니다. 순환소수에 관련된 방정식이네요.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반사적으로 얘네들은 모두 분수로 바꿀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얘는 3분의 1x가 되겠죠. 9분의 3이니까. 얘는 90분의 17에서 1을 뺀 16이 됐을 거고요. 얘는 9분의 2x죠. 그 다음에 얘는 90분의 37에서 3을 뺀 90분의 34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90씩을 곱해 주시면 얘는 30x 마이너스 16은 20x 더하기 34가 됐을 것이고 식을 정리해 주시면 10x는 16 더하기 34가 되면서 10x는 50 결국에 따라서 x값은 얼마입니까? 5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아주 숫자도 예쁜 문제였었네요. 넘어가도록 하죠. 아직까진 별 3개짜리여서 아마 큰 어려움은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떤 자연수의 4.2땡을 곱해야 되는데 모르고 4.1을 곱했더니 바른 계산 4.2땡을 곱했을 때보다 어떠한 자연수를 제가 x라고 잡아볼까요? x에다가 4.2땡을 곱했어야 되는데 모르고 x에다 4.2를 곱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0.8이 작아졌대요. 그렇다면 지금 두 수 사이에 대해서는 똑같이 x가 있고 4.2땡과 4.1을 보면 얘는 4.222가 반복되는 숫자고 4.2는 4.2 이후에 0이 반복되고 있는 숫자니까 정수 부분 똑같고 소수 첫째 자리까지 똑같고 둘째 자리에서 판단이 나네요. 그래서 4.2땡이 더 크죠. 그래서 여기서 이걸 뺀 차이가 0.8이 되더라라는 아까 방정식과 아까 12번의 방정식 문제를 우리가 직접 세우는 차이 제외하고서는 모두 똑같습니다. 그럼 식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얘는 x 곱하기 9분의 42 빼기 4가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에 얘는 x 곱하기 10분의 42가 0.8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똑같이 90씩을 곱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한번 해주시고 이거의 계산은 똑같이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하나를 생각해 주고자 하는 것은 얘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어. 그런데 모든 문제에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권장하진 않지만 이러한 문제 유형에 대해서는 이러한 것도 괜찮아. x 곱하기에 얘는 결국에 4.2땡에서 4.2를 빼는 거잖아. 동요한 계산을 하면 여긴 이 방정식을 풀어달라는 뜻인 거고 4.2땡과 4.2를 잠깐 비교해 볼까?
4.2땡 4.2222가 반복되고 있는 숫자고 얘는 4.2000이 반복되고 있는 숫자니까 내가 만약에 이 두 수를 뺀다면 올림이나 내림 없이 모두 다 0 되고 0 되고 2, 2, 2로 깔끔하게 계산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따라서 이 숫자는 x 곱하기 0.02땡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값이 0.8이라는 방정식을 풀어도 괜찮아. 따라서 x는 90분의 2는 0.8인 거니까 x는 0.8 10분의 8이 됐겠죠? 10분의 8 곱하기 2분의 90이라는 방법을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10 약분하시고 2, 4, 8 따라서 x값은 4와 9가 남은 36이라고 얘기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1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5의 x 거듭제곱이고 B는 2의 x 플러스 1제곱일 때 40x를 A와 B, 잠깐만 40x가 뭔지 알아야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40x는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x제곱이고 얘는 2의 세제곱의 x제곱과 5의 x제곱이 있는데 얘는 2의 x의 세제곱이고 얘는 5의 x니까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될 애들은 얘와 얘인 거죠. 2의 x제곱과 5의 x제곱이 필요한데 5의 x제곱은 a래. 그렇다면 이 숫자 대신에 a라는 문자로 대신할 수 있을 거고 곱하기에 문제는 2의 x가 무엇일까? 근데 여기 보면 2의 x가 아니라 2의 x 플러스 1제곱이죠. 얘를 변형시킬 필요가 있겠다. 어떻게? 이렇게. 얘는 2의 x 1제곱이니까. 따라서 2의 x는 2분의 b가 됐을 것이고 얘는 2분의 b의 세제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었겠죠. 따라서 정리해 주시면 8분의 b 세제곱 곱하기 a니까 결국엔 8분의 ab 세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겠어요. 괜찮을까요? 네. 그 다음에 15번 문제도 그냥 45, 60, 125를 소인수분해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해봅시다. 45는 9, 5, 45니까 3의 제곱 곱하기 5고요. 곱하기 60은 그리고 60은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고 그리고 125는 5의 세제곱이니까 식을 정리하고 나면 3의 제곱과 3이 있으니까 3의 세제곱이 있을 거고 여기에 숨어있네. 2의 제곱도 있었을 거고 5의 세제곱까지 있으니까 5가 총 5개가 있었겠죠. 따라서 순서는 조금 바뀌어져 있지만 2의 거듭제곱 그쵸? 그 다음에 3의 거듭제곱 그리고 5의 거듭제곱까지 해서 A값, B값, C값을 구할 수 있으셨을 겁니다.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이번엔 A를 B로 나누면 식의 나눗셈이다 보니까 지금은 나머지라는 개념이 없고 A를 B로 나눈다고 주어져 있으니까 A 나누기 B. 다시 말하면 B분의 A가 이놈 정리해 볼까요? 마이너스 2의 세제곱 x제곱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8x의 6제곱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b를 c로 나누면 c분의 b가 됐겠죠? c분의 b가 3의 제곱과 x 세제곱의 제곱이니까 9x 6제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A 나누기 C를 계산해라. A 나누기 C는 결국엔 C분의 A를 나타내는 거죠. 결국엔 이 조건과 이 조건을 이용을 해서 C분의 A를 나타내라 라는 건데요. 직관적으로 봤었을 때 B분의 A와 C분의 B가 있었을 때 서로 곱해진다면
얘가 C분의 A가 될 수 있으니까 결국엔 마이너스 8x 6제곱에 곱하기 9x 6제곱을 한 게 바로 C분의 A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숫자는 숫자끼리 마이너스 72의 x, 문자끼리는 지수법칙이죠. 12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다시 17번 보죠. 어떠한 식에서 어떠한 식이 있습니다. 별이라고 해볼까요? 별에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5y 플러스 6이라는 놈을 원래 더했어야지 얘가 바로 올바른 식이었을 텐데 실수를 했죠. 어떻게? 별에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5y 플러스 6을 모르고 뺐대요. 그랬더니 얘가 7x 마이너스 3y 플러스 1이 됐을 때 그때 바르게 계산한 이 결과물이 얼마인지를 궁금해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지금 이 식을 찾으려면 별값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방정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별값은 7x-3y 플러스 1에서 이 부분이 이쪽으로 이항을 해버리면 부호는 플러스로 바뀌면서 괄호 전체가 넘어가겠죠. 그래서 7x-3y 플러스 1 마이너스 3x 플러스 5y 플러스 6이 되기 때문에 정리해 주시면 4x 플러스 2y 플러스 7이 될 수 있을 거고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저 식은 별값이 이거니까 4x 플러스 2y 플러스 7에서 한 번 더 마이너스 3x 플러스 5y 플러스 6을 한 번 더 더해 주시면 우리가 원한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얘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식이죠. 답은 얘가 아니고 한 번 더 정리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18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지금 내용을 정리할 시간을 안 주면서 넘어가고 있는데 영상을 잠시 멈춰서 내용을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야지 오답노트도 잘 외울 수 있겠죠. 그 다음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은 사실 이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표현이 중요합니다. 지금 짝수와 홀수라는 것에 대해서 좀 잠깐 알아볼 건데요. 짝수는 2로 나눌 때 나머지가 없는 숫자입니다. 다시 말해 2로 나눌 때 나누어 떨어지는 수죠. 그래서 우린 얘를 2 곱하기 2로 나눌 때 몫이 얼마인가 있다. 그래서 2n으로 보통 표현을 하죠. 그리고 홀수는 2로 나눌 때 나머지가 있는 숫자죠. 다시 말하면 1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2n 플러스 1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질이 짝수 더하기 짝수는 짝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홀수 더하기 짝수는 여전히 홀수라는 성질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n의 형태뿐만 아니라 2n 플러스 2라든가 또는 2n 마이너스 2도 짝수 형태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죠? 짝수에다가 짝수를 더하고 뺀 거니까. 그리고 2n 플러스를 제외하고도 2n 플러스 1에서 짝수인 2란 숫자를 뺀 2n 마이너스 1도 짝수일 것이며 2를 더한 값 2n 플러스 3도 홀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 삼아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짝수에 대한 표현법은 다음 같은 2n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물론 수도 없이 많겠지만 대표적으로 홀수의 표현법은 2n 플러스 1, 2n 마이너스 1, 2n 플러스 3 이런 형태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다면 2n 플러스 1은 홀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얘는 짝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서는 홀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이걸 알아달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1의 홀수 제곱은 마이너스 1일 것이고, 그죠? 부호가 마이너스 그대로 살아나오죠? 마이너스 1의 짝수 제곱은 얘는 플러스로 나오면서 1이 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 달라는 뜻입니다. 마이너스에 3x 마이너스 5y 플러스에 1 곱하기에 8x 플러스 4y 얘는 그냥 그대로 플러스였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홀수거듭 제곱이니까 마이너스에 2x 플러스 2y라는 식을 정리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식을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5y 플러스 8x 플러스 4y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류항까지 정리해 주시면 3x에 그리고 플러스 7y가 됩니다. 그래서 A 값은 3, B 값은 7인데 많은 학생들이 이제 여기에서 틀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시험 보고 나서 마지막을 못 봤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지금 3x 플러스 7y 이 식을 정리하는 데만 급급하다 보니까 마지막 끝을 못 보는 거죠. 뭐라고 돼 있어요? 곱해달라는 거죠. A 값은 3이고 B 값은 7이니까 그래서 최종 정답은 21이 됩니다. 자기가 답을 이렇게 적어서 틀렸어. 그 다음에 나는 그래도 이 내용은 알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식 정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수학자가 아니라 학생이지 정답을 찾아낼 수 있으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21번 문제인데요. 21번 문제를 보시면 아까 얘기했었던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10의 거듭제곱 위에 있는 이 숫자들은 바로 소수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숫자들이죠. 그래서 이것을 소수로 나타내서 각 소수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셋째 자리 들어있는 수를 찾아달라는 얘기인데 문제는 얘를 직접 다 나눌 수는 좀 힘들겠죠. 그래서 이때는 1111이 힌트가 되겠네요. 그럼 전체적으로 얘를 9씩을 곱해서 9999로 만든다면 얘는 똑같이 9를 곱하시게 되면 4671이라는 값이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짐작해 보건대 얘는 0.467의 땡땡이 아닐까라는 걸 짐작할 수 있죠. 다시 말씀드려요. 원래는 직접 나누어 주는 게 기본 방법인데 지금처럼 뻔한 형태의 문제가 나온다면 이렇게 거꾸로 유추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따라서 0.4671, 4671, 4671이 반복되고 있을 텐데 얘가 바로 x1, x2, x3, x4 마찬가지 x5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467일에 있는 숫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으니까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사실 얘죠. x1이 4였죠. 6을 빼고요. 7을 더하고 1을 더하고 점점점이 됐다는 얘기는 이 규칙을 그대로 쫓아가겠다는 거거든요. 홀수에서 짝수를 빼겠다. 마찬가지 4, 6, 7, 1 이런 숫자가 반복될 테니까 어차피 이런 애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나오겠죠. 그렇다면 55에는 도대체 이 괄호가 몇 개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마찬가지 55를 4로 나누어 봅시다. 4로 나누어 주시면 13이고 그렇죠? 얼마지? 50인가요? 그렇다면 나머지가 3이 됐을 테니까 그치? 이러한 괄호가 몇 개 있었다. 이러한 괄호가 13개가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14번째 괄호에서 숫자가 3개 4 빼기 6 더하기 7까지만 걸리는 거죠. 3이었으니까 빼기 1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저쪽 나라야 1이니까. 그래서 식을 정리 한번 해보시면 각각에 대한 괄호의 값이 얼마입니까? 4, 6, 7, 1 4인가요? 뭐 얘네들이 이렇게 없어져 버리니까 4 그치? 4가 13번 더해졌으니까 4 곱하기 13이었을 거고 거기에 얘까지 계산되는 거죠. 얼마입니까? 5.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5까지 정리해 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값을 찾을 수 있으셨을 겁니다.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보죠. 이번엔 20번입니다. 20번은 이 세모에 대한 연산이 새롭게 정의가 됐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이 함수 값은 앞에 게 크다면 마이너스 1로, 뒤에 게 크다면 플러스 1로, 같다면 0으로 표시해 달라는 뜻입니다. 아까 했던 대소관계 문제가 되겠죠. 그럼 이해해 볼까요? 0.89 땡땡입니다. 0.89 땡땡. 그렇다면 얘는 0.8989 시작되고 얘는 0.9 이미 소수 첫째 자리에서 갈렸죠. 누가 큽니까? 0.9가 큽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크기는 1이 된 거죠. 1.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애도 볼까요? 얘를 봅시다. 0.5222 0.5252 정수 부분 소수 첫째 자리, 소수 둘째 자리가 똑같고 소수 셋째 자리에서 갈려지죠. 소수 셋째 자리에서 갈려지니까 얘도 마찬가지. 아래 게 더 크네요. 뒤에 게 더 크죠. 그치? 따라서 얘도 크기가 뒤에 게 크니까 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0분의 13과 0.14 땡땡인데요. 하나는 분수고 하나는 소수죠. 만약에 0.14 땡땡을 바꾼다면 99분의 14가 되기 때문에 90분의 13과 99분의 14를 비교해 보셔도 괜찮고요. 그럼 직관적으로 봤었을 때 살짝 1 차이가 나지만 여기선 9라는 차이가 나고 있죠.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얘는 직관적으로 봤었을 때 요놈이 크다라는 것을 알면 좋겠고, 근데 그건 말 그대로 직관적으로 보는 거니까 그것이 안 된다면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분수를 계산하기에는 방금 본 것처럼 통분이 조금 귀찮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90분의 13을 짐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얘는 뭔가 0.13 뭔가 땡 이런 형태가 됐었다면 얘는 90분의 13 빼기 1 90분의 10인데 그렇다면 하나를 더 크게 해볼까? 이렇게 짐작해 나가시면서 그러면 0.14 땡일까? 90분의 14 빼기 1이니까 진짜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유추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0.14 땡과 0.1414를 비교해 주시면 0.144444 반복되는 애들이랑 0.14 땡땡 0.1414를 비교해 보면 정수 부분 소수 첫째 자리, 소수 둘째 자리도 괜찮은데 소수 셋째 자리에서 갈려지네요. 따라서 이번에는 앞에 게 더 큽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마이너스 1이 됐겠죠. 그렇다면 두 수를 어떻게 하래? 빼고 그리고 더하라고 되어져 있네요. 그렇다면 정답이 얼마인지는 짐작해 볼 수 있으셨을 겁니다. 네, 21번 문제에서는 우리가 연비라는 성질을 알면 좋은데요. 아주 커다란 성질은 아니니까 한번 볼까요? A 대 B가 1대2고 B 대 C가 3대4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첫 번째 식에서는 B가 2라는 크기를 갖고 있게 되는 거고 뒤의 수에서는 B가 3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2와 똑같은 B인데 2와 3의 크기를 갖고 있어서 얘네들을 공통적으로 바꿔주려고요. 2와 3의 최종 배수인 6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한번 보세요. 얘를 이렇게 바꾸겠다는 뜻이에요. A 대 B는 1대2지만 6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곱하기 3을 해야 되죠. 전항 후항의 같은 수를 곱하여도 B의 크기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1대2는 3대6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B 대 C는 마찬가지 6으로 만들기 위해서 곱하기 2씩을 한다면 6대 8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 B의 크기가 6, B의 크기가 6이 일치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얘를 하나로 옮겨 적어 볼게요. 이렇게 A 대 B 대 C가 있었다면 A 대 B는 3대 6이고요.
B 대 C는 6대 8이니까 6대 8이라고 적어줄 수 있겠죠. 따라서 A 대 B 대 C는 3대 6대 8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얘기는 결국엔 A는 3 곱하기 얼마 형태로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고, B는 6 곱하기 얼마, C도 8 곱하기 얼마 형태로 표시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 우선 이 조건을 보시면 지금 이만큼은 기억할 수 있으셔야 되겠다. 이 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건 잠깐 위로 올려다 두고 이제 다시 결국엔 이 조건일 때 뭘 물어본 거야? 얘를 물어본 거죠. 이 식을 정리해달라는 뜻입니다. 정리 한번 해보죠. 지금 대입하시면 안 돼요. 식의 값을 계산할 때는 식을 최대한 정리한 후에 그리고 대입하시는 겁니다. a제곱 c 나누기 항상 거듭제곱을 먼저 풀죠. 4분의 9 a 4제곱 b 제곱 c 제곱에 곱하기 6ab 4제곱 a제곱 c에 곱하기 9a 4제곱 b 제곱 c 제곱분의 4에다가 6ab 4제곱인 거죠. 그리고 이제부터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약분할 수 있는 거 약분해 볼까요? 2, 3. A 볼까요? A는 분자에 A 하나, 2개, 총 A가 3개 있죠? 근데 분모에는 4개가 있으니까 약분되고 나면 A가 하나 남아 있었겠죠. B를 볼까요? B는 B의 제곱과 B 4제곱, 분모에 있는 B 제곱이 아예 다 죽어버리고 얘는 제곱만 남겠죠. C는 분자에 하나, 분모에 2개가 있으니까 약분되어 버리고 하나만 남아 있었겠죠. 그래서 최종 정리해 주시면 분모에 있는 수는 3A, C가 있을 거고요. 분자는 8B 제곱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식을 간단하게 정리했으니까 이제 대입하시는 겁니다. 3 곱하기 3K, 8K, 8 곱하기 B제곱이니까 36K 제곱이 됐겠죠. 그렇다면 약분하고 나시면 K부터 약분합시다. 귀찮았죠. K를 지워주고 나면 3 곱하기 3 곱하기 8분의 8 곱하기 36이 되면서 88에 36, 94, 36. 따라서 정답은 4만 남겠습니다. 식 정리하는 문제와 그 다음 비율을 정리하는 문제가 나온 거니까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 22번 문제입니다. 조금씩 식이 복잡해지기는 한데 눈치가 빠른 친구가 수학도 잘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곰곰이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일 때 지금 이 내용들을 쭉 물어봤어요. 그때 눈치채는 겁니다. 뭐가? A분의 마이너스 5A 더하기 B 더하기 C. B 더하기 C?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디서 봤죠? 여기서 봤네요. 그럼 여기에서 B 더하기 C는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마이너스 A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식은 A분의 마이너스 5A에 더하기 마이너스 A니까 A분의 마이너스 6A가 됐을 것이고 약분하고 나면 마이너스 6인 걸 알 수 있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얘도 지금 뭐가 있어?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A 더하기 C가 있죠. A 더하기 C 여기 이렇게 있었네요. 따라서 A 더하기 C는 마이너스 B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이 식은 이렇게 되겠네요. B분의 마이너스 B에 더하기 3B 따라서 B분의 2B 약분하고 나면 2가 되겠습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A 더하기 B 여기 있죠.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C입니다. 따라서 C분의 마이너스 C 마이너스 7C가 됐을 테니까 C분의 마이너스 8C가 됐을 거고 약분하고 나면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결국에 최종 정답은 마이너스 6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장이 길죠? 이건 문장이 길기 때문에 그것만 잘 해결할 수 있으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얘네들이 동시에 달리는 것도 아니고 이어 달리기 때문에 한 상황에서는 한 사람씩만 달려요. 그래서 지금 쭉 보시면 현주는 4km 속력으로 Xkm만큼, 재만이는 시속 5km 속력으로 2.5km를, 태용이는 시속 6km 속력으로 2Xkm를, 병철이는 8km로 X제곱km를 다니는데, 그런데 총 걸리는 시간이, 잠깐만요, 해볼게요. 총 걸리는 시간이 얼마겠습니까를 물어봤으니까 이어 달리기였잖아. 따라서 현주가 걸린 시간, 재만이가 걸린 시간, 태용이가 걸린 시간, 병철이가 걸린 시간을 그냥 더해주기만 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쭉 이렇게 달리기를 하는데 누가 더 많이 달렸는지는 중요치가 않아. 그냥 현주가 걸린 시간, 현시라고 해볼까요? 그 다음에 재만이가 걸린 시간, 재시라고 해볼까요? 그 다음에 태용이가 걸린 시간, 태시라고 해볼까요? 그 다음에 병철이 걸린 시간, 병시, 욕한 거 아니에요? 병시까지 본다면 각각의 시간만 더해주시면 되는 문제네요. 시간? 시간과는 것이 뭐였죠? 속력분의 거리죠. 그죠? 속력분의 거리. 현시는 얼마입니까? 4분의 x가 됐겠고, 제시는 5분의 2.5가 됐겠고, 태시는 6분의 2x가 됐을 것이며, 병시는 8분의 x제곱이 됐겠죠. 이것을 다 더한 게 바로 얘란 얘기네요. 그렇다면 결국엔 동류항 정리를 해달라는 얘기가 된 거니까 8분의 1 x제곱에, 제가 동류항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그쵸? 약분하면 3분의 1x니까 4분의 1x와 3분의 1x를 더하시면 12분의 7x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5분의 2.5니까 딱 절반이 있죠?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결국에 여기에서 A값, B값, C값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 그대로 대입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A 나누기 C 더하기 3B가 되는 겁니다. 이거 먼저 계산하시고 거기다 3B를 더해주시면 되겠네요. 단순 계산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하이라이트죠. 별이 5개가 있긴 한데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잠깐 좀 보도록 하죠. 네, 이제 한번 보죠. 24번을 하기 전에 25번서부터 먼저 간단하게 좀 보고 24번으로 피날레를 하도록 하죠. 25번은 말이 좀 복잡할 뿐 이게 별 5개짜리의 문제는 아닙니다. 별 5개짜리라고 해서 겁내서 안 풀었다면 좀 아까운 문제죠. 실제 학교 시험에서도 그래. 배점 높다고 해서 또는 어려워 보인다고 해서 안 풀고 그냥 넘겼다가 후회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최고의 노력을 다해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A 곱하기 11분의 B가 순환소수를 나타내면 C가 된대요. 그렇다면 한번 볼까요? A 곱하기 11분의 B, A와 B는 서로 소이고, 그리고 그죠? 기하분수니까 더 이상 약분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1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자연수래요. 2, 3, 4, 5, 6, 뭐 이런 숫자들인가 보죠. 그런데 얘가 C가 됐는데 99C의 값이 자연수가 됐대요. 99C? 그럼 양쪽에 똑같이 99C 곱해 봅시다. 그렇다면 이제 99C가 됐을 거고요. 그렇다면 99 곱하기 내 약분이 됐을 테니까 9 곱하기 A분의 B가 됐을 텐데 얘가 자연수가 됐다라는 거죠. 그럼 짐작해 보건대 A 값은 뭐다? 9의 약수여야 되겠구나. 이해될까요?
그래서 나눠 봅시다. 9의 약수 뭐 있죠? 1, 3, 9인데 A 값이 1이거나 A 값이 3이거나 A 값이 9가 됐을 텐데 A 값은 1일 수가 없네요. 1보다 크다고 되어져 있으니까 A 값이 3인 경우부터 따져봅시다. 9 곱하기 3분의 B 값이 99C가 되는 것이고 약분되면 3B가 되겠죠. 그럼 최대가 돼야 되는 거니까 A가 3이면서 B가 최대값을 가지면 그 값이 바로 3B였겠죠. 3B. 그치? 그런데 A와 B는 서로 소이어야 된다 그랬었어요. 따라서 가장 크기 위해서 9가 가장 좋기는 한데 서로 소이어야 한다니까 9는 될 수 없고 그 다음 타자 8이 나오면 되겠죠. 결국에는 24가 될 수 있었겠네요. 또는 A 값이 9였다면 99C의 값은 얼마인지 봅시다. 99C는 A 값이 9예요. 그렇다면 9 곱하기 9분의 B가 됐을 것이고 약분되고 나면 B만 남죠. 그렇다면 B로 가능한 값은 9면 좋겠지만 서로소 관계니까 9는 불가능하고 그 다음 타자 8이 나오게 되면 얘는 8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이 상황과 그리고 이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 결과를 봤을 때 99C의 최대값은 바로 24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4가 정답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죠? 이제 대망의 24번을 보는데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조금 경우를 나눠야 되는 문제여서 보도록 하죠. 네, 보도록 하죠. A, B의 최대값을 찾아달라. A와 B는 한 자리의 자연수. 그리고 0.6 AB 땡땡이니까 0.6 AB AB 이렇게 반복된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A랑 B는 또 같은 수가 돼서도 안 되겠죠. 같은 수가 됐다면 0.6 A A A A가 반복되는 거니까 0.6 A 땡이라고 표현이 됐을 테니까 얘는 A랑 B는 우선 같은 수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얘를 기하분수로 바꾸면 바꿔볼까요? 990이니까 990분의 6AB 다시 말하면 숫자 카드로만 따진다고 생각해 본다면 6AB란 숫자 카드로 만든 세 자리 자연수에서 순환되지 않는 부분 6을 빼는 거죠. 그런데 이 숫자를 기하분수로 바꾸면 얘가 어떤 특정 크기를 가질 거고 분자가 그리고 약분하게 되면 110이 된다는 거 봤을 때는 잠깐 볼까요? 너 누구냐? 9 곱하기 11 곱하기 2 곱하기 5인 거니까 110이 바로 얘죠. 다시 말하면 이 분자는 9를 약분시켜야 돼요. 그쵸? 따라서 우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너는 9의 배수구나. 그리고 또 하나가 알 수 있는 것이 9의 배수가 되면서 9만 딱 약분시켜야지 2나 5나 11을 약분시키면 안 되는 거니까 얘는 2, 5, 11 이런 숫자와 서로 소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인수로 2나 5나 11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런 특징이고 그리고 또 하나 알고 계셔야 될 것은 9의 배수는 각자리 수의 합이 9의 배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각자리 숫자의 합이 9의 배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234를 볼까요? 얘가 9의 배수일까? 잘 모르겠지만 각 자리 숫자를 더하면 9가 되죠. 그래서 234라는 숫자는 진짜 9의 배수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9일 해봅시다. 9일은 9, 28에다가 54고요. 나눠 떨어지죠. 정말로 9의 배수입니다. 그래서 각 자리 숫자의 합이 9의 배수이기 때문에 각 자리 숫자의 카드를 보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6AB 마이너스 6AB 뿐만 아니라 빼기 6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얘 100의 자리 숫자는 무엇이냐? 6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10의 자리 숫자는 A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1의 자리 숫자는 B 빼기 6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케바케죠. 케이스마다 다르겠죠. 왜냐하면 B값이 예를 들어서 8이라면 그냥 1의 자리 숫자는 8 빼기 6 해서 2가 되는 거겠지만, 만약에 B의 값이 뭐 2였었다면 2 빼기 6은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1을 빌려와서 12로 만들 것이고, 얘는 1이 줄어들었겠죠. 따라서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케이스? 첫 번째, B가 6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두 번째 케이스, B가 6보다 작을 때로 나누어 주셔야 되겠네요. 이해되시겠죠? 지금 이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지금 이것 때문에 별 5개를 놓으신 겁니다. B가 6보다 클 때와 B가 6보다 작을 때 나눠줘야 되겠다. 그렇다면 B가 6보다 클 때서부터 먼저 시작하죠. B가 6보다 크니까 방금 본 것처럼 뭐 7이나 8, 뭐 6 이런 숫자들처럼 그냥 그대로 빼기 6을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식을 잠깐 정리해 볼게요. 그렇다면 B가 만약에 6보다 큰 수였었다면 얘는 6 더하기 A 더하기 B 빼기 6을 계산하기 얼마 나와야 된다고? 9의 배수가 나와야 돼요. 맞죠?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요 내용이에요. 요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2, 5, 11과 서로소 마찬가지고요. 서로소 조건도 갖고 있어야 되겠고, 그렇다면 식을 정리하고 나면 결국엔 A 더하기 B가 뭐다? 9의 배수가 되는 이런 형태여야 된다는 거죠. 괜찮을까요? 그렇다면 A 더하기 B가 9의 배수가 되려면 B는 6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뭐 있을까요? 6, 3. 그죠? 9의 배수 중에 대표적인 게 9니까. 그리고 7, 2, 그 다음 8, 1, 9, 0은 안 되겠죠.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9의 배수에서는 9만 있는 것이 아니라 18도 가능한데 18은 9, 9급밖에 안 돼요. 근데 A와 B는 서로 같을 수 없으니까 이것도 제외하면 18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 상황이 나타나지게 되겠죠. 괜찮을까요? 그렇다면 먼저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잠깐만. 여기를 제가 이렇게 묶어서 잠깐만요. 이 숫자를 조금만 줄여서 이쪽으로 가져가 볼게요. 네, 보도록 하죠. 지금 이제 A와 B가 첫 번째 3, 6인 경우 따져볼게요. 잘 안 보이겠지만 A와 B가 만약에 3, 6이라면 첫 번째 상황이에요. 3, 6이라면 6, 3, 0이 되죠. 그런데 얘는 9의 배수는 맞는데 2와 서로소라는 조건에 성립하지 않죠. 짝수니까 2라는 소인수 갖게 돼요. 그래서 안 됩니다. 두 번째 조건입니다. 2, 7인 경우 따져볼까요? 2, 7. 2, 7인 경우 뭐가 있을까요? 6, 2, B에다가 7을 넣는 거예요, 지금. 1, 621. 그쵸? 괜찮겠네요.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조건. 1하고 8로 봅시다. 1하고 8 이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6, 1, 2. 얘도 짝수니까 안 되겠네요. 그래서 B가 6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621이라는 게 가능한 거고, 그래서 A 값과 B 값은 2하고 7만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다시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번엔 종류만 다르게 해봅시다. 두 번째, 이번엔 B가 6보다 작다면, B가 6보다 작다면 조금 복잡해질 수 있어요. B가 6보다 작은 숫자예요.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얘기했듯이 뭐 5 이렇게 된다면 5에서 6을 못 빼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6A B-6 이렇게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가져가셔야 되냐면 여기서 1을 빌려주고 여기에서는 1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얘는 6 1을 빌려줬으니까 A-1 그리고 여기서는 10 더하기 B에서 6을 뺀 요만한 만큼이 1의 자리 숫자가 되겠죠. 이해될까요? 그래서 식을 정리해 보시면 6 더하기 A-1 각자리 숫자 합이에요. 지금 4 더하기 B까지 계산한 게
A 더하기 B 더하기 9인데 얘가 마찬가지 9의 배수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얘가 9의 배수니까 결국엔 다시 A 더하기 B가 마찬가지 9의 배수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A 더하기 B가 9의 배수가 되는 경우. 그죠? 방금 했었던 내용과 동일해지겠죠, 결론상으로는. 그래서 A 더하기 B가 9의 배수가 된 경우 따져볼까요? B는 6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5, 4인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은 4라면 5가 됐을 거고요. 3이라면 6이 됐을 거고요. 2라면 7이 됐을 거고 1이라면 8이 됐을 겁니다. 그럼 각각에 맞춰서 이제 마찬가지 그대로 대입해 봅시다. 6 A 빼기 1이니까 3이 됐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식을 좀 정리부터 해보면 얘는 B 더하기 4죠. B 값에다 4를 더한 거니까 6, 3, 9 이렇게 됐을 겁니다. 얘도 9의 배수면서 2나 5나 11과 서로 소인 거 맞아요.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얘 괜찮아. 통과. 5, 4라면 6, 5니까 4가 됐을 거고요. 4니까 8이 됐겠죠. 9의 배수는 맞지만 짝수죠. 안 되겠습니다. 너 탈락. 6, 3이라면 6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6을 또 집어넣는 거죠. 그렇다면 얼마야? 5. 3 집어넣으면 7. 얘도 괜찮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7, 2를 넣는다면 6, 7 넣으면 얼마죠? 6. 그 다음에 또 2 넣으면 6. 아이고 탈락. 짝수죠. 그 다음에 8과 1을 집어넣으면 6. 8 집어넣으면 7. 1 집어넣으면 5. 얘도 9의 배수까지는 맞는데 지금 5의 배수에 걸리니까 얘도 5와 서로 수인 조건에 빠집니다. 그래서 결국에 남는 것은 27일 때 621이던가 45일 때 639, 63일 때 657. 다시 말하면 분자가 이렇게 621, 639, 657인 경우에만 얘가 분모가 11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상황 중에서 곱하기 A, B에 대한 최대값은 바로 언제냐면 언젠가요? 이때죠. 그죠? 4하고 5일 때가 최대가 되는 거니까 A, B의 최대값은 20이 되겠습니다. 예, 내용이 좀 어렵긴 한데요. 이 정도 빌드업은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아직까지 시험까지는 한 달 반 정도가 대략 남았는데요. 그때까지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까지가 이제 우리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답답하게 온라인 수업하느라고 수고하셨고, 다음 주서부터는 우리 실강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이 틀린 문제들 다시 한번 꼭 봐주시고요. 그리고 과제는 오답 노트를 해오시는 겁니다. 프린트에 직접 풀지 마시고 예쁘게 노트에다가 정리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월요일에 뵐게요. 화요일에 뵙겠군요. 안녕.